네, 안녕하세요. 오늘 1월 28일 3학년이죠? 3학년 과학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은 크게 질량 보존 법칙하고 일정 선분비 법칙 이렇게 배웠어요. 우선 아이폰을 잠금해. 질량 보존의 법칙은 뭐였죠? 간단하게 말해서 질량은 언제나 보존된다. 질량이 보존된다는 말이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은 같다. 당연한 얘기죠. 이런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일정 선분비 법칙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는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예시도 많이 봤는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질소 하나에 수소 3개 이렇게 붙죠. 그래서 항상 1대3이고, 하지만 근데 질소 원자와 수소 원자의 질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량비는 1대3이 아니다. 여기다 질량 원자 하나의 질량을 곱해준 값이 질량비가 된다 라고 하시면 되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도 탄소 하나에 산소 2개가 결합하죠. 그래서 원자의 개수비는 항상 1대2예요. 탄소 하나에 산소 2개. 근데 질량비가 3대8이 되는 이유는 탄소 원자 하나의 질량이 12고 산소 원자 하나의 질량이 16이기 때문에 12대 2 곱하기 16 하면은 3대8이다. 산화구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기 일정 선분비 법칙까지 배웠고, 오늘은 두 가지 실험 보면서 뒤에 연습까지 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탐구 A. 화학 반응에서 질량 변화. 이 탐구에서는 앙금 생성 반응과 배웠죠? 기체 발생 반응에서 질량이 보존됨을 알아본다.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는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근데 뭔가 당연한 얘기죠. 질량이 보존되는 이유는 질량 보존의 법칙 때문이다 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뭔가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는 질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사람들이 정한 약속이고 규칙이죠. 자한 현상을 보니까 질량이 항상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질량은 보존되는구나 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만든 거죠. 뭐 말장난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실험으로 앙금 생성 반응이에요. 질량은 어떻게 변할까요? 감소할까요? 줄어들까요? 일정할까요? 당연히 질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질량은 일정해요. 처음에 염화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의 질량을 측정을 했더니 두 개의 질량을 더해봤더니 165.3g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섞게 되면은 흰색 앙금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뿌옇게 변하게 되는데, 아무리 그래도 처음 165.3g 질량이 보존이 되어 일정하죠. 여기 실험에서 보면은 처음에 이렇게 병 두 개에다 담았고 하나를 이렇게 옮겨 담았는데, 이렇게 병 두 개를 측정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병의 무게까지 고려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빈 병이어도 같이 두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질량이 일정하다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실험, 기체 발생 반응에서 질량 변화.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용기와, 여기 묽은 염산, 탄산칼슘 여기 있죠. 유리병에 넣은 후 뚜껑을 닫고 질량을 측정했더니 196.4g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유리병을 기울여서 반응을 시켰더니 반응을 시켰어요. 그래도 196.4g 질량이 일정하죠. 왜냐면 질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안에서 아무것도 빠져나간 게 없어요. 근데 여기 뚜껑을 열게 되면은 안에 이제 생성됐던 이산화탄소 기체가 빠져나가게 돼요. 그러면은 빠져나간 만큼 질량이 줄게 되죠. 0.4g이었는데 0.1g, 0.3g이 감소했죠. 이거는 기체의 질량이다라고 유출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앙금 생성 반응에서 반응 전후의 총질량은 일정하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2번 열린 용기에서 기체 발생 반응이 일어나면 발생한 기체가 빠져나감으로 질량은 감소했죠. 하지만 빠져나간 기체 질량을 고려하면 반응 전후의 총 질량은 일정하다. 이것 또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실험에서 질량이 감소했는데 그게 왜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한 거고 기체가 빠져나가기 전에는 질량이 일정했죠. 그 말은 기체의 질량만큼 감소한 거고 기체를 고려해 준다면은 질량이 보존된다 라는 실험 내용이었습니다. 아래 확인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1.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반응하면 질산 나트륨 앙금이 생성된다. 질산 나트륨 앙금이 아니라 염화은 앙금이었습니다. 이건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실험 1에서 염화 나트륨 플러스 질산은의 질량은 염화은 플러스 질산 나트륨의 질량과 같다. 맞습니다. 이게 반응 전이고 후죠. 3번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이런 거 암기해 주셔야 되고 열린 용기에서 기체 발생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 후 질량이 감소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5번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질량이 감소하지만 그 용기만 따졌을 때는 기체의 질량까지 고려를 해주면은 질량이 보존하기 때문에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2번 볼게요. 염화나트륨 수용액 30g과 질산은 수용액 25g을 섞었더니 흰색 앙금이 생성되었다. 앞에 실험하고 똑같죠? 실험 결과 만들어진 흰색 앙금의 이름은 아까 염화은이라고 했고 혼합 용액의 전체 질량은 30 더하기 25 하면은 55g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3번 오른쪽 그림은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의 질량을 등호나 부동호로 비교하고 그 가닥을 서술하시오. 만약에 뚜껑이 닫혀 있었다. 그러면은 가와 나는 같아요, 질량이. 하지만 뚜껑이 열리면은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 해가지고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서 질량이 감소하겠죠. 그럼 서술을 묽은 염산과 탄산칼슘이 반응하여 생성된 이산화탄소 기체가 열린 뚜껑을 통해 빠져나가면서 질량이 감소한다 라고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탐구 A 받고 탐구 B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에요. 산화구리 생성 반응에서 질량비. 이 탐구에서는 구리와 산소가 일정한 질량비로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됨을 알아본다. 여기 이렇게 적혀 있는 거는 지금 수준에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시간 남으면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는 실험 과정 볼게요. 도가니 5개의 질량을 측정한 후 각 도가니의 구리가루를 0.4, 0.8, 1.2, 1.6, 2.0g씩 넣는다.
그리고 구리가루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할 때까지 가열한다. 그리고 각 도가니의 전체 질량을 측정하여 산화구리의 질량을 구한다. 이해하셨죠? 도가니는 이 그릇을 말해요. 이 도가니에 구리가루를 넣고 가열을 시켰더니 산화구리가 됐어요. 그러면 산화구리 이 자체의 질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도가니, 여기 산화구리가 들어있는 도가니에서 도가니의 질량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생성된 산화구리의 질량은 도가니의 전체 질량 빼기 도가니의 질량 해주면은 이 산화구리만의 질량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처음에 0.4, 0.8, 1.1, 1.6, 2.0g의 그 구리 가루가 산화구리가 되면서 몇 그램으로 변했는지 그 질량을 측정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처음에 0.4였던 얘는 0.5가 됐고 0.8이었던 얘는 1.0, 1.2였던 얘는 1.5 이렇게 질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의미는 산화구리는 구리에 산소가 붙은 거예요. 정확한 반응식은 이렇게 되는데, 구리 있고 산화구리 있는데 당연히 산화구리가 질량이 더 크겠죠. 그리고 그 차이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 5, 그 차이는 바로 5의 질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구리의 질량이 0.4g이었는데 산화구리의 질량이 0.5g이었어요. 그러면 0.1g이 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이 산소의 질량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 대 산소의 질량비를 봤더니 0.4대 0.1 해서 4대 1이에요. 그리고 아래 보니까 구리의 질량이 0.8g이었을 때 산화구리의 질량은 1.0g이었어요. 그러면 1.0g 빼기 0.8g 하면 산소의 질량 0.2g이 나오고, 구리 대 산소의 비는 0.8g 대 0.2g 해가지고 4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의 결과들에 대해서도 모두 구리 대 산소의 질량비가 4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어떤 걸 알 수가 있냐? 정리를 한번 볼게요. 구리가루를 가열하면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된다. 이 반응식을 보면 알 수가 있죠. 2번,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4대 1로 일정하죠. 그래서 이것을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 문제 한번 볼게요. 위 실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1. 구리의 질량에 관계없이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은 일정하다. 아니죠. 구리의 질량에 따라서 산소의 질량이 변하죠. 왜냐하면 4대 1로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구리의 질량이 4g이었으면 산소의 질량은 1g이어야 되고, 구리의 질량이 8g이었으면 반응하는 산소의 질량은 2g이어야 돼요. 왜냐면 4대 1로 일정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4대 1이라는 비율은 이 산화구리에서만 성립되는 그 숫자예요. 다른 화합물에서는 이 비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2번 볼게요. 구리의 질량을 증가시켜도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는 일정하다. 이건 맞죠. 질량비는 항상 일정합니다. 이게 바로 일정 성분비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3번, 구리가루 8g이 완전히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최소 질량은 1g이다. 구리가루 8g이 완전히 반응하기 위해 필요한 산소의 최소 질량은 2g이겠죠. 왜냐면 4대 1이기 때문에. 틀렸고, 그래서 구리가루 10g이 산소와 완전히 반응하면 산화구리 12.5g이 생성된다. 계산해볼까요? 구리가루 10g에 산소는 몇 그램 반응해야 되죠? 4대 1이기 때문에 4로 나눠주면은 산소 2.5g이 반응을 해야겠죠. 구리 10g에는. 그러면은 산화구리는 이 두 숫자를 더해준 12.5g이 되겠네요. 그래서 5번, 반응하는 구리와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비는 일정하지 않다. 이것도 일정하죠. 보세요. 구리와 산소 그리고 산화구리, 구리가 4 반응할 때 산소는 1 반응하죠. 그럼 산화구리는 5가 되겠죠. 항상 이게 성립이 돼요.
구리 4g이 산소 1g과 반응해서 산화구리 5g이 생성되고 구리가 8g이었다면은 산소는 2g과 반응해서 산화구리는 10g이 돼요. 그럼 이것도 똑같이 4대 1대 5죠. 이 질량비는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X. 다음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의 질량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산화구리가 생성될 때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비를 구하시오. 구리가 4g일 때 산화구리 5, 구리가 8g일 때 산화구리 10, 4g일 때 산소는 1, 8g 때 산소는 2, 4대 1, 8대 2 하면은 4대 1이죠. 계속해서 말해주는 비율이죠. 3번 구리 24g이 완전히 반응할 때 생성되는 산화구리의 질량은 몇 g인지 풀이 과정과 함께 설술하시오. 구리 24g이면은 산소는 4로 나눠준 6g이 반응을 하겠죠. 그러면 산화구리는 24 더하기 6 하면 30g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아까 1번에 5에서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구리, 산소, 산화구리의 비율은 항상 4대 1대 5예요. 그 말은 구리 대 산화구리의 비율도 4대 5라는 거예요. 그럼 24대 x는 4대 5 이걸 풀어줘도 30g이 나오죠.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탐구 같이 봤고 여기서 잠깐 한번 볼게요. 이건 뭐 그냥 계산 연습하는 거죠. 한번 같이 볼게요. 질량 보존 법칙을 모형으로 설명하기. 그림과 같이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이 반응하면 흰색의 염화, 은, 앙금이 생성된다. 맞죠? 이 그림 이해되시죠? 이 반응을 화학 반응식과 모형으로 나타내봐요. 그러면은 NaCl, 염화 나트륨과 AgNO3, 질산은이 반응하면은 AgCl, 염화, 은, 이게 염화, 은이에요. 그리고 NaNO3, 이게 뭐죠? 뭐라고? 질산 나트륨이죠. 그래서 아래 모형으로 보면은 이렇게 염화나트륨 있고 질산은은 Ag에 N 하나에 O 3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걸 보시면은 염화는 보면은 Cl과 Ag 플러스가 이렇게 붙은 거죠. 그리고 나머지 질산나트륨은 Na 플러스와 질산은 NO3 마이너스 이렇게 붙은 거죠.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응 전후의 원자의 개수를 종류별로 비교를 해보니까 반응 전 11113 반응 후 11113 같죠? 이 원자의 개수와 종류는 반응 전후로 바뀌지가 않아요. 맞죠? 그래서 3. 이의 결과로 반응 전후의 물질의 질량 비교하기. 화학 반응 전 원자의 종류 및 개수와 화학 반응 후 원자의 종류 및 개수가 같으므로 반응 전후의 물질의 질량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죠. 유제 한번 볼게요. 탄산나트륨 NO2CO3 수용액과 염화칼슘 CaCl2 수용액이 반응하면 흰색의 탄산칼슘 CaCO3 앙금이 생성된다. 탄산나트륨 플러스 염화칼슘의 질량과 같은 것을 쓰시오. 뭐 당연히 뭐 이거겠죠? 탄산칼슘 플러스 염화나트륨 뭐 이런 문제라고 되고 있네요. 이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네모안에 알맞은 모형을 그리시오. 보면은 탄산칼슘은 CA2하고 CA2 플러스하고 CO3하고 붙은 거죠. 염화나트륨은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붙은 거고. 그러면 염화칼슘에는 뭐 NaCl이 있겠죠. 모형으로 나타내면은 근데 NaCl이 두 개가 있어야겠네요. 이 NaCl이 아니라 CaCl2네요. 그래 보면은 A 플러스에 CA 그냥 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Cl2 맞죠? 다음 볼게요. 일정 선분비의 법칙을 모형으로 설명하기. 그림은 원자 A와 B가 반응하여 화합물 A, B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과 같이 반응물이 있을 때 생성물 만들기. 반응물 A 2개, B 하나 있으면 생성물은 A가 하나 남고 이렇게 하나 남겠죠? 하나 생성되겠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문제 한번 볼게요. 바로 표에 기억 니은디귿 리을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단 원자 한 개의 상대적 질량은 수소 1에 산소 16이다. 물 볼게요. 물 보니까 수소 2개에 산소 하나예요. 그럼 개수비가 2대 1이겠죠? 그럼 질량비는 수소 하나의 질량은 1, 산소 하나의 질량은 16이기 때문에 두 개 이렇게 곱해주면은 2대 16은 1대 8 맞죠? 과산화수소 볼게요. 수소 2개에 산소 2개죠? 개수비는 1대 1이에요. 맞죠? 산소 2개에 산소 하나니까 수소 2개에 산소 수소 2개에 산소 2개니까 1대 1이죠. 수소의 질량 1, 산소 하나의 질량 16 곱해주면은 1대 16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제 4번 볼게요. 이산화질소를 구성하는 질소와 산소의 질량비를 구하시오. 질소 하나, 산소 2개. 질소 하나의 질량 14, 산소 하나의 질량 16 곱해주면은 14대 32는 2로 나눠주면은 7대 16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여기서 잠깐 문제 이제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하는 반응. 물 합성 반응에서 질량비를 한번 보면은 수소와 산소의 혼합 기체에 전기불꽃을 튀기면 튀기는 것도 아니고 뭘 튀기면 수소와 산소가 1대 8의 질량비로 반응하여 물이 생성이 돼요. 그 질량비를 보니까 항상 1대 8대 9예요. 수소와 산소는 항상 1대 8의 질량비로 반응하므로 과량의 수소 또는 산소는 반응하지 않고 남아요. 이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유제 1부터 풀어볼게요.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물이 생성될 때 수소, 산소, 물의 질량비를 쓰시오. 수소, 산소, 물 여기 왼쪽에 바로 나와 있죠. 물 54g을 얻기 위해 필요한 수소와 산소의 최소 질량을 각각 쓰시오. 1대 8대 9인데 물이 54g이 9예요. 54는 구해주면은 9, 6에 54죠. 그러면은 수소 6g, 산소 8, 6에 48g 이 필요하겠죠.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제 왼쪽 이 실험은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실험하고 다 비슷한 거니까. 오른쪽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10%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이 6ml 들어있는 시험관 A부터 F에 질산 납 수용액을 0, 2, 4, 6, 80ml씩 각각 넣었을 때 앙금의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앙금의 높이라는 것은 앙금의 양이겠죠. 아이오딘과 칼륨 수용액과 완전히 반응한 질산 납 수용액의 부피는 몇 ml인지 쓰시오. 보시면은 이 10%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질산 납수용액 부피를 이렇게 2, 4, 6, 8, 10 이렇게 늘려 나갔더니 앙금의 높이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앙금의 높이가 DEF는 똑같아요. 그 말은 질산 납을 6보다 많이 넣어도 6과 똑같은 효과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나머지 6 이상의 질산 납수용액은 아이오딘이나 칼륨과 반응할 게 없어요. 반대로 다시 말하면은 이 질산 납수용액이 최대로 반응할 수 있는 부피는 6ml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험관 F에서 남은 물질을 완전히 반응시켜주기 위해 넣어줘야 할 물질과 부피를 쓰시오. 이건 이제 왼쪽 이 비율을 알아야겠네요. 항상 1대1의 부피로 반응을 한대요. 그러면은 지금 10ml죠. F는 질산 납 수용액이 10ml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이 6ml 밖에 안 들어있었어요.
그 말은 아요딘과 칼륨 용액이 4ml 더 들어가야겠죠? 이 실험과 가장 관계 깊은 법칙을 쓰시오 하면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다 라고 저희가 대답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의 출석 과제는 이 중요 표시 붙어 있는 문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이 11개 문제 풀어가지고 제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도 한번 꼭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석 과제 중요 표시 문제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